안녕하세요.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러닝 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AI와 함께하는 교과목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계, 세 번째 단계예요.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개요라는 건 뼈대잖아요. 그렇죠? 과제물에 대해서 이 과제물의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개요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AI에 지시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어떤 주제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게 잘 생각나지 않으시면 전의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내용들 아주 손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개요 설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워크플로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억하시죠? 과제 이해와 주제, 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AI에게 질문하는 방법. 두 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확보하는데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지금 공부해야 할 단계입니다. 개요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냥 AI에게 자, 이 주제 지금까지 했어. 자료 수집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써줘. 물론 써주겠지만 서론은 어떻게 쓸지, 본론의 내용은 본론 1, 본론 2, 본론 3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야 할지, 세 번째, 결론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써줘 라고 하는 것, 이렇게 AI에게 명확하게 지시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개요 설계 단계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서론 단계입니다. 서론은요, 보통 이렇게 써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지를 펼치는 거예요.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 주장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 주제 개인 책임 담론의 한계와 사회 문제 구성의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논지를 펼쳐봐 라고 이렇게 서론에 구체적으로 자, 문제 제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너의 주장을 펼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론도 보세요. 그냥 본론 작성해줘가 아닙니다. 본론 1, 본론 2, 본론 3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본론 1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써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론 1에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찾아라. 여기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찾아봐. 본론 2에서는 두세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봐. 본론 3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그냥 해결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봐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본론 1에서는 이렇게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들, 노동시장, 주거시장, 교육, 금융, 복지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본론을 써봐. 그냥 본론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죠? 개요를 작성해봐. 그 개요를 써야 실제적으로 내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겠죠. 본론 2, 사례였어요. 사례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해서 맥락, 개입, 성과, 거기에 맞는 교훈까지 해서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례를 선정했고 그 맥락은 뭐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작성해봐 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 이러지 않으면 AI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기, 중기, 장기 처방 그리고 책임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는지 국가, 지자체, 대학, 기업, 시민사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책임의 주체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론과 한계까지 한번 얘기해봐. 개인 책임론의 유효 지점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한다면 정말 완벽한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주장을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핵심 근거 쭉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개요를 설계하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려면은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개요 작성해줘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개요 설계에 대한 질문을 AI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요 작성할 때 서론, 본론 1, 2, 3, 결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아래 템플릿으로 한 2000자 분량의 상세 개요를 작성해봐. 이렇게 각 소단락마다 주장문 1개 그리고 근거 목록까지 출처명만해서 이 근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써줘. 그리고 결론에는 정책 실행도 순서 그리고 성과지표 이거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5개 정도 포함해줘. 그리고 템플릿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앞에는 서론 그리고 본론 1에는 원인 본론 2에는 사례 2-3개 정도 그리고 본론 3에서는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반론과 한계 결론까지 해서 한번 개요를 작성해봐 라고 한다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개요 작성해줘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AI에게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화면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죠? 어떤 AI 도구였었죠?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화면입니다. 자, 지금 볼까요? 어떻게 답변했나? 와, 보세요. 본론 1은 원인 쓰라 그랬잖아요. 주장문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과 개인 요인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 주거, 교육, 금융,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개요를 작성해줘요. 근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강의록 있죠? 그 내용에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저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AI가 공부에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진짜 내 지식으로 내면화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질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단계 어떤 단계였죠? 맞습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개요를 짜주는 것도 아주 상세적으로 그 템플릿을 구조화해서 질문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고 내가 직접 공부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요 짜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전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